이번에는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종이박스 제조 공장 화재 진압 중 숨진 서건호 소방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진입하고 나중에 나온다. 소방 정신을 몸소 보여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던 상황에서 지하에 혹시라도 사람이 더 있을지 모르니까 내려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섰다가 이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 원인 모를 폭발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온 자랑스러운 소방관들. 대한민국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 결코 잊지 않겠다. 대통령이 순직 소방 공무원에게 조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람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왜 조문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좀 더 이렇게 좀 더 한층 깊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서건호 소방장님 사망하신 분인데 6일 날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하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분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는 용감하게 지하로 들어갔다가 예기치 못한 폭발물 파열 사고로 이렇게 숨지게 되셨고 사인은 두개골 파열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40대시고 일남일녀의 아버지고 그리고 70대가 아버님을 또 집에서 모시고 있는 효부라고 하더라고요. 2004년부터 소방청에 근무를 하셨고 2008년에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기도 했고 2011년에는 소방청장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그런 소방관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국립현충원의 유해가 안장되고 1계급 특진, 훈장 추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것보다 소중하고 저렇게 성실하고 우리 사회에 유능한 저런 소방관님을 잃게 돼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순직한 소방관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공무원들의 현실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간 피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상자 현황 중에 순직자도 2014년에는 7명이나 있으셨고 15년, 16년, 17년, 18년에 가장 안 좋았던 상황들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한 200여 건, 하반기를 잘 넘기면은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5년 9월 산청에서 말벌집 제거 작업 중에 그러니까 매년 이 여름, 가을이 되면은 이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충이 심한데요. 당국에서는 위험 업무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2016년 1월 강진에서 낫을 휘두른 피의자의 손목을 다친 김모 경위는 결국에는 이제 이 상황에서 다쳐서 장기간 쉬게 됐는데 급여의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소방관 A씨는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가정 내 수입이 줄어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험한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인데 만일의 사고를 겪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적정 수준이라기보다는 거의 홀대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방관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는 최근에 무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돼가지고는 산업 현장에서 걷는 정신적 괴롭힘까지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소방관들이 받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은 너무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소방관원들이 모두 41,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국민이 5천만 되잖아요. 그러면 소방관 한 명당 국민 1,30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거고 전국에서 하루에 소방관 분들이 8,800번을 출동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소방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서울을 내놓고는 3교대 근무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위험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손괴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차량이 부서진다거나 이럴 때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심사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지방단체한테나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좀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싶고 그리고 또 취객들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이틀에 한 번꼴로 취객들한테 맞는 분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이 안 좋아지면은 이런 거는 또 업무상 재해로 공단에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 뭐 소방관들, 경찰관들 모두 다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을 끄고 복귀하다가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비결. 묘하게도 이제 CCTV에 대본의 과정이 이제 잡혀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펌뷸런스 덕분이라고요? 이 펌뷸런스가 펌프차 더하기 앰뷸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방차는 사다리차가 있고 소방 펌프차가 있는데, 사다리차는 이렇게 사다리가 달린 차고요. 예. 소방 펌프차는 소방차 내에 소방 펌프라든지 물탱크 이런 시설들이 장착된 거긴데, 예. 여기에다 더하기 그 앰뷸런스 기능, 구급차 기능까지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불을 끄는 일이나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총각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근데 소방차 따로 가고 구급차 따로 가고 하면은 자칫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펌뷸런스 기능이 있는 이렇게 차가 가가지고는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하면은 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심정지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먹고 나서 1분 이내에 조치를 하면은 생존할 확률이 97%가 넘지만은 예. 5분이 지나면 25% 이하로 확 떨어진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5년 3월에 이런 펌뷸런스 체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유용함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예. 진화한 소방차 펌뷸런스.